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카카오톡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10분 인문학 수업. 어릴 때부터 들려주면 사춘기 이후 아이를 더욱 성장하게 키우는 두 가지 표현. 아이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주도권이고 나머지 하나는 표현력이죠.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부나 독서를 왜 해야 하는지 자신을 설득할 수 있어야 자기 주도가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느낀 마음을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표현력을 키울 수 있죠. 그럼 이런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도를 통해서 내면의 힘이 탄탄해지고 삶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는 두 가지 표현을 소개합니다. 이미 수많은 가정에서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그 주인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뒷문장이 앞문장의 원인이 될 때 쓰는 말인 왜냐하면은 두 문장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일 때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이 조건이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이죠.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아이는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일과 지식을 원인과 결과 그리고 조건으로 세세하게 나눠서 구분하며 결합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입체적인 설득과 설명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기 주도와 표현력을 기를 수 있죠. 1. 왜냐하면을 연습합니다. 학교에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친구와 조금 다투었기 때문이죠. 오늘 정말 슬펐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강아지가 많이 아프거든요. 결국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겼어요. 왜냐하면 토끼가 중간에 낮잠을 잤기 때문이에요. 2. 왜냐하면 그러면을 넣어서 연습합니다. 점심에는 좀 매콤한 걸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침 식사가 좀 느끼했거든요. 그러면 속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오늘은 편히 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 축구를 해서 몸이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내일은 멋지게 놀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이와 나누는 일상에서 왜냐하면과 그러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화를 나눠보세요. 아무리 공부나 독서를 강조해도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정작 자기 자신에게 왜 그걸 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춘기 이후 방황하며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유도 복잡한 마음을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죠. 대화가 힘들다면 필사로 시작해보세요. 제가 세계 철학 전지 필사단과 아이와 하루 5분 필사라는 밴드를 만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의 생각과 어휘력 그리고 표현력을 키울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바로 필사에 있으니까요. 제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시작이 기적이라는 말을 기억해 주세요. 아이와 하루 5분 필사, 세계 철학 전지 필사단. 김종원 작가, 육아, 사춘기, 청소년 철학, 책 육아, 부모, 자녀 교육 필사,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부정적인 기운에 잠기지 않고
차근차근 성장하는 법. 99번 긍정의 생각을 해도 단 한 번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날 하루는 부정적으로 가득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삶의 곳곳에서 일어난다. 99번 좋은 사람을 만나 기쁨을 나눠도 단 한 번 못된 사람을 만나서 받은 나쁜 기분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말이다. 좋은 건 아무리 많아도 강해지거나 탄탄해지지 않지만 나쁜 것들은 지독해서 아무리 강한 내면의 소유자라고 해도 순식간에 하루를 망치게 만든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약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다.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게 좋은 사람과 내게 좋은 기운으로 충만한 공간을 구성해야 부정적인 기운에 잠기지 않고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다. 정신과 의사가 극찬한 예쁘게 말하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 똑같은 의미의 말을 해도 유독 따스하고 예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3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긍정적 화법. 배고파 죽겠어. 늦게 퇴근해서 힘들어가 아니라 이렇게 배고프니 저녁은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늦게 퇴근한 만큼 오늘 하루 열정을 다했어. 라며 스스로에게도 남에게도 힘을 불어넣어 준다. 2. 감사의 화법. 이런 사람들은 늘 상대방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잊지 않는다.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너 덕분에 오늘 하루 행복해. 때문에 보다는 덕분에를 쓰며 상대방을 축혀 세워준다. 3. 배려의 화법. 설령 본인이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화법을 쓴다.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왜 또 실수해가 아니라 그래도 너가 이걸 해준 덕분에 이 정도 실수는 막았어. 고마워. 같이 해결해보자. 라는 식으로 말하며 상대방의 용기를 북돋아 준다. 누군가는 말이 재능이라고 한다. 그러나 말은 재능이 아니라 노력이다. 예쁜 언어 습관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덜 상처를 줄지, 더 행복을 줄지 고민하며 끊임없이 본인의 언어 습관을 고치는 태도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이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이 명언은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다. 이 명언을 해석해 보건대 내가 쓰는 언어의 수준에 따라 내가 만나는 사람, 겪는 경험, 앞으로의 미래가 180도 달라진다는 뜻 아닐까? 행복한 인생을 만들고 싶다면 행복의 언어를 써야만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좋은 언어를 써야만 한다. 당신의 오늘 하루는 어떤가? 그리고 당신은 어떤 언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명심하라. 당신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가 당신의 세계라는 사실을. 김종은 작가님의 책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중에서 자녀들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충분히 훌륭합니다. 충분히 훌륭합니다.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인력. 아이는 늘 믿고 의지하는 부모와 함께한 마지막 장면을 마음에 품고 잠에 빠져듭니다.